왜 거짓말하세요? 집 앞 CCTV 다 봤어요. 라고 소리친다. 지은아, 나 진짜 여기 친구들하고 있었어. 당황한 명자가 변명하려 하지만 지은이 순간 이성을 잃고 명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으며 이젠 진짜 못 참겠어요. 320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며느리의 폭력에 무너지는 시어머니의 충격적 순간.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성북구 한 작은 연립주택 2층. 정명자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뜹니다. 잠이 깊지 않은 지 오래되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낸 지 벌써 3년째, 빈집의 적막함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쓸쓸합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른 새벽이라 아직 어둑한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들 재혼의 집에 들르는 것, 그것이 명자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일과입니다. 오늘은 뭘 해갈까? 명자는 냉장고를 열어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을 확인합니다. 며느리 서지은이 한번 맛있다고 했던 잡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지은이 진짜 좋아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번 맛있네요 라고 한 말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당면을 찬물에 담가두고 시금치와 당근, 양파를 썰어 놓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은이가 좋아할까? 아니면 또 고맙다는 인사말만 건성으로 하고 냉장고에 넣어둘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명자는 고개를 저으며 요리에 집중합니다. 며느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달래곤 하거든요. 지은이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육아 때문에 힘들 텐데 이해해야 한다고요. 잡채가 완성되자 명자는 예쁜 유리 반찬통에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담으려고 여러 번 뒤적거리며 모양을 잡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혼잣말을 하며 뚜껑을 덮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니다. 회색 니트에 검정 바지, 단정하면서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신경 써서 입었어요. 립스틱도 살짝 발라보고 머리도 다시 한번 빗어 넘깁니다. 며느리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9시 반 버스에서 내려 재혼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15층짜리 깔끔한 신축 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명자의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립니다. 매번 이런 기분이에요. 반가움보다는 긴장감이 앞서는 이상한 느낌이죠.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립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다가 문이 열립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의 인사는 늘 똑같습니다. 반갑다는 기색은 전혀 없고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말일 뿐이에요. 심지어 미소조차 없습니다. 지은아, 잡채 만들어 왔어.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명자는 반찬통을 내밀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지은은 반찬통을 받아들지만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버리죠.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입니다. 가족의 온기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입니다. 민준아, 할머니 왔어. 인사드려. 명자가 손주를 부르자 지은이 먼저 대답합니다. 어머니, 민준이 지금 온라인 영어 수업 듣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방에서 들리는 건 영어가 아니라 게임 소리입니다. 총소리와 폭발음이 계속 울려 퍼져요. 명자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지적할 용기가 없어요. 며느리와 더 어색해질까봐 그냥 참습니다. 그래, 공부가 중요하지.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죠.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찬물에 그릇들을 담그면서 가끔 명자를 힐끗 쳐다보지만 대화를 시작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가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재혼은 언제 들어와?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요즘 밤 11시 넘어서 들어와요. 주말에도 나가고요.
지은의 대답은 건성입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해요. 명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요리법도 가르쳐주고 육아 경험담도 들려주고 했죠.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래요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정하게 시장 보기하는 장면이 나오자 명자의 마음이 더욱 쓸쓸해집니다. 저런 관계는 정말 가능한 걸까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일까요? 어머니, 차 드릴까요? 지은이 마지못해 물어봅니다. 아니야, 괜찮다. 물만 조금. 명자는 너무 폐가 될까봐 사양합니다. 지은은 물을 따라주고는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해요. 명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방에서는 여전히 게임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끔 큰 소리로 아, 죽었다 라고 외치는 소리까지 들려요. 명자는 손주를 보고 싶지만 지은의 눈치가 보입니다. 괜히 뭐라고 할까봐 그냥 참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매번 이렇습니다.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어색해서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더 오래 있으면 지은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거든요.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명자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지은은 현관문까지 따라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실에서 인사만 건네고 끝이에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까지라도 배웅해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가면서 명자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매번 이런 기분이에요. 뭔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어떨까요? 정말 며느리와 친하게 지낼까요? 왜 자신만 이렇게 서먹할까요?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명자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주보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아이는 할머니에게 매달려 웃고 있습니다. 명자는 부러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요. 손주와 제대로 대화도 못했고 아들도 만나지 못했고 며느리와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하고요.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집에 돌아온 명자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소파에 앉습니다. 아직도 지은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왜 이렇게 관계가 어색할까?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오후 2시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명자야, 오늘 카페 모임 있는 거 잊었지? 벌써 다들 와 있어. 아, 맞다.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친구들 모임을 깜빡했네요. 아이고, 미안해. 금방 갈게. 명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다시 고칩니다.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그래, 친구들이나 만나서 기분 전환을 해보자. 성북구 한복판에 있는 달콤한 오후 카페. 명자가 도착하니 이미 친구 5명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영희, 순자, 말자, 경자, 복수기까지. 모두 비슷한 나이의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남편들은 대부분 퇴직했고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나간 상황이죠. 어머, 명자야. 늦었네. 순자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집에서 좀 일이 있었어. 명자는 애매하게 둘러댑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카페는 오후 시간이라 한적합니다. 중년 여성들만 몇 테이블 앉아 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와요. 친구들은 벌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말자야. 너희 며느리 요즘 어때? 지난번에 임신했다고 했잖아. 영희가 물어봅니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 이제 겨우 안정기 들어갔어.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묻고 반찬도 해달라고 하고. 참 착한 애야.
명자는 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신의 며느리와는 정말 대조적이에요. 명자야, 너는 어때? 지은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순자가 명자에게 물어봅니다. 아, 우리 지은이? 잘 지내지. 워낙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명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속마음과는 정반대의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참 복받았다, 명자야. 며느리가 그렇게 괜찮은데. 복수기가 부러워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맨날 바쁘다고 해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명자는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경자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아, 그런데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재미있더라. 우리 손자가 가르쳐 줬는데. 유튜브가 뭐야? 영희가 궁금해합니다. 그냥 영상 보는 거야. 별게 다 있어. 요리하는 것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명자도 관심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해? 간단해. 그냥 이 앱 누르면 돼. 경자가 시원해 보입니다. 화면에 여러 영상들이 나타나요. 와, 신기하다. 친구들이 모두 구경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방송도 할 수 있대. 라이브 방송이라고. 경자가 설명합니다.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순자가 흥미로워합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 물론이지. 여기 이 버튼만 누르면 돼. 경자가 빨간 버튼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폰을 들여다봅니다. 명자도 경자 옆에 앉아서 자세히 봅니다. 정말 쉽네.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다. 그럼 요즘 할머니들도 많이 해. 요리 가르쳐주고 인생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자가 손주 사진을 보여주려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 우리 손주 돌잔치 사진 보여줄게. 그런데 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뭔가를 건드렸나 봅니다. 이게 뭐야? 말자가 당황합니다. 폰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아이고, 이거 방송 켜진 거 아니야? 순자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꺼? 말자가 허둥지둥합니다. 친구들도 모두 당황해하며 폰을 들여다보죠. 그 와중에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경자가 가르쳐준 게 기억나서 따라 해보려고요. 어머, 명자야. 너도 켜졌어. 영희가 외칩니다. 명자의 폰에도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라이브 글자가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꺼? 명자도 당황합니다. 그 순간 명자의 폰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지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명자는 폰을 받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저희 집에 또 오신 건 아니죠? 명자는 당황합니다. 아니야, 나 지금 친구들하고 카페에 있는데. 그럼 왜 집 앞 CCTV에?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때 카페 유리문이 벌컥 열립니다. 지은이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차게 달려온 듯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카페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어머니. 지은이 큰 소리로 명자를 부릅니다.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 지은을 바라봅니다. 명자는 어리둥절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은아, 왜 여기까지? 어머니, 왜 거짓말하세요? 분명히 집 앞에 계셨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폰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여전히 라이브 표시가 켜져 있고 시청자 수가 273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상황이야? 저 며느리 왜 저래? 할머니 불쌍하다. 실시간이네, 대박. 명자는 식은땀이 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꺼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아,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본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지은은 더욱 격해집니다. 친구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명자의 폰에서는 계속해서 실시간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만 갑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지은은 명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명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친구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아침에 다녀가시고 또 왔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명자는 당황한 채로 대답합니다. 지은아, 나 진짜 여기 친구들하고 있었어. 너희 집에 간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CCTV 확인했어요. 분명히 오후에도 우리 집 앞에 서 계셨다고요.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은이 착각하는 건가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친구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명자는 정말 우리하고 여기 있었어. 2시부터 계속 있었다니까. 하지만 지은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감싸주시는 거죠. 맨날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고.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아요.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보다가 더욱 당황합니다. 화면에 라이브 표시가 여전히 켜져 있고 시청자 수가 320명까지 올라가 있어요. 실시간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실시간이야? 며느리 진짜 무례하다. 할머니 너무 불쌍해. 저런 며느리 있나?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명자는 핸드폰을 꺼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은의 분노에 압도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도 제대로 누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은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명자가 조용히 말하지만 지은은 더욱 격해집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데. 괴롭힌다고? 나는 그런 적 없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자신이 괴롭혔나요? 단지 아들 가족을 보고 싶어서 가끔 찾아갔을 뿐인데 그게 괴롭히는 것이었나요? 지은은 점점 더 흥분합니다. 없다고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오시고 민준이 공부할 때도 방해하시고 제가 바쁜데도 계속 앉아 계시고 그게 괴롭히는 게 아니면 뭐예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신은 그냥 가족을 보고 싶어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간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친구들이 다시 나서서 말립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도 마음이 있는데. 순자가 지은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마음이 있으시면 좀 알아서 하셔야죠. 맨날 눈치 없이 찾아오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앉아만 계시고. 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 순간 지은이 갑자기 명자의 팔을 붙잡습니다.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힘이 세서 명자의 팔이 아플 정도예요. 아야, 지은아. 명자가 아프다고 하지만 지은은 놓지 않습니다. 놔, 나. 명자가 팔을 빼려 하지만 지은의 힘이 더 셉니다. 그러더니 지은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명자의 머리채를 움켜잡는 거예요. 정말 이젠 못 참겠어요. 어머. 친구들이 모두 비명을 지릅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일어나서 구경하고 카페 사장님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해요. 명자는 머리가 당겨지는 고통에 눈물이 핑 돕니다. 지은아, 아파.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명자의 머리채를 놓지 않습니다.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나라고. 영희가 달려와서 지은의 손을 떼어내려 합니다. 말자와 순자도 함께 나서서 지은을 말려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제야 지은이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습니다. 명자는 머리를 감싸 안고 주저앉습니다.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지은이 명자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라이브 표시와 함께 시청자 수가 450명이 되어 있고 실시간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거 진짜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완전 충격이다. 저 며느리 진짜 미쳤네. 불쌍한 할머니. 이런 며느리 처음 본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 중인 거 모르나?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집니다. 이거. 방송 중이었어요? 손이 떨리며 핸드폰을 가리킵니다. 명자도 그제야 자신의 핸드폰을 제대로 봅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실시간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중계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꺼요? 지은이 당황해서 물어보지만 명자도 모릅니다. 친구들도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댓글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는 5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실시간 맞지? 며느리 표정 봐라, 완전 당황했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나? 저장해둬야겠다, 증거로. 카페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거든요. 지은은 계속 핸드폰을 보며 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이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생중계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명자는 여전히 머리를 감싸 안고 앉아 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방송되었다는 충격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명자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명자야, 괜찮아? 병원 가야 되겠다.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어요.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핸드폰을 꺼내서 이 상황을 찍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퍼질 준비가 된 거죠. 명자와 지은 둘 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댓글들도 멈추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 하루가 명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난 그 일 이후 명자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집에 도착합니다. 머리는 아직도 아프고 마음은 더욱 아파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자마자 명자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재호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연락했는데. 재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해요. 괜찮다, 괜찮아. 명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가 실수로 그랬다고 하는데. 재호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명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유튜브 앱을 열어보니 방금 전 라이브 방송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영상 제목은 자동으로 생성된 것 같습니다. 실시간 방송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 조회수가 1200회를 넘어가고 있어요.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읽어봅니다. 대부분 자신을 동정하는 내용이지만 몇몇은 지은을 비판하는 강한 표현들도 있었어요. 이런 며느리 처음 본다, 진짜. 할머니 너무 불쌍해요, 유유.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나? 우리 엄마 생각났다. 눈물 난다. 저 며느리 신상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명자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다니. 그리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영상 조회수가 5,000회를 넘어가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곳에도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영상을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나 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 잡는 충격 영상이라는 제목으로요. 오전 10시 동네 슈퍼에 가려다가 명자는 멈춰섭니다. 슈퍼 앞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 봤어? 정말 충격적이더라. 어떤 영상? 시어머니 머리채 잡는 며느리 영상. 우리 동네 사는 분 같던데.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벌써 동네에서도 알고 있다니. 명자는 슈퍼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혹시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돌아와서 명자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영상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만 회, 1만 5천 회.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오후에는 지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요. 울먹이는 소리예요. 지은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명자는 복잡한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걸까 아니면 영상이 퍼져서 곤란해하는 걸까? 괜찮다. 명자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그 영상 어떻게 할까요? 삭제할 수 있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명자도 유튜브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거든요. 재호 오빠가 알아보고 있어요. 삭제 방법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도 퍼진 것 같아요. 명자는 한숨을 쉽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영상은 계속 퍼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녁 시간 아들 재호가 찾아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가 너무 심했어요. 재호는 어머니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입니다. 괜찮다 아들아. 지은이도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명자는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다니. 재호는 영상 삭제를 위해 이곳저곳 알아봤다고 해요. 일단 유튜브에서는 삭제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곳에 퍼진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맙다 아들아. 명자는 재호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은의 직장에서도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지은이 울면서 전화해요. 어머니,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죠? 명자는 답답하지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손주 민준이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영상 봤다고 해요. 민준이가 울면서 전화합니다.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괜찮으니까 민준이도 괜찮아.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괜찮지 않아요. 손주까지 이런 일로 상처받다니. 어른들의 일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미안하고 속상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상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조회수는 10만 회를 넘어가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블로그와 카페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명자는 집에서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뭔가 자신이 유명인이 된 기분이지만 전혀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친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요즘 밖에도 안 나오고. 영희가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명자는 정말로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에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졌고 동네에서도 쑥덕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손주까지 놀림받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날 카페에서의 몇 분 때문입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명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로 지은이 말대로 괴롭혔던 걸까? 아니면 그냥 불운한 일이었을까? 답은 없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자신의 외로움과 섭섭함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서도 나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듭니다. 오늘도 냉장고가 거의 비어가는데 장을 보러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해서 전화하지만 만나자는 말에는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명자야,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나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영희가 오늘도 전화합니다. 미안해, 영희야. 아직은 좀. 명자는 말끝을 흐립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날 카페에서 친구들까지 그런 일에 휘말리게 만들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그 영상이 지금까지 30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는 알림이 있어요. 30만 명이 자신의 치욕적인 모습을 봤다는 뜻입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더 괴로운 건 온라인 댓글들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을 동정하는 내용이지만 가끔 상처가 되는 말들도 있어요. 저런 시어머니면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을 만하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 같은 댓글들을 보면 마음이 더욱 아파집니다. 오후 2시쯤 명자는 용기를 내서 동네 슈퍼에 가보기로 합니다. 더 이상 라면만 먹을 수는 없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눌러쓴 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섭니다. 슈퍼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착각이겠지만 그런 기분이 들어요. 슈퍼에 들어가자마자 명자는 정말로 자신을 아는 사람과 마주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 아줌마예요. 어머, 명자씨. 박 아줌마의 목소리가 조금 크게 들립니다. 명자는 인사를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박 아줌마가 그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 아줌마가 묻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런데 박 아줌마가 말을 머뭇거립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그 영상 속 분이 명자 씨 맞죠?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역시 들켜버렸네요. 아, 네. 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이고,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박 아줌마는 동정하는 투로 말하지만 명자에게는 더욱 부끄럽게 느껴져요. 급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는 또 다른 동네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이번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모여 이야기하던 아줌마들이에요. 명자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저분이 그 영상 속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명자는 걸음을 빨리 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정말로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어버렸네요.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집에 도착해서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그런 생각들만 계속 듭니다. 저녁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 재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요. 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눈총받고 민준이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재호의 말을 들으며 명자의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연락을 안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명자는 전화기를 꽉 쥡니다. 연락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요. 몇 달 정도. 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재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 지은이도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어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우울증까지 걸렸다니. 그것도 자신 때문에. 물론 지은이 먼저 잘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 명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준이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서요. 너희 할머니 머리 잡힌 할머니지?
라고 하면서 재호의 말에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가장 아픈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손주까지 이런 일로 상처받는다는 것. 민준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른들의 일 때문에 놀림받다니. 그럼 당분간 정말 연락 안 하는 거야? 명자가 다시 묻습니다.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재호의 목소리에서도 울먹임이 들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게 그날 카페에서의 몇 분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68살에 모든 걸 잃고 혼자 남게 되는 건가? 핸드폰을 보니 또 영상 관련 알림이 와 있어요. 이제는 다른 플랫폼에도 퍼져서 100만 뷰를 넘었다는 내용입니다. 100만 명이 자신의 치욕을 봤다니. 명자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럴 용기도 없어요. 새벽 3시 명자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갑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심야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장면이 나오자 눈물이 핑 돕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가끔 일기를 쓰곤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뭔가 쓰고 싶은 기분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재호가 연락 안 하자고 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지은이도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모든 게 내 잘못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냥 가족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글을 쓰다가 명자는 눈물이 그쳤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창밖을 보니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명자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절망적인 하루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해요. 다이어리에 마지막 한 줄을 더 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희망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명자는 여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고 아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 들어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진짜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불쌍하게만 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켜봅니다. 그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지만 다른 곳에 복사된 영상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해서 댓글창을 열어봅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댓글들이 보여요. 며느리가 너무 심했다, 시어머니 불쌍하다 같은 내용들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생각지 못했던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속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며느리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폭력은 잘못됐지만 시어머니 분도 며느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양쪽 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명자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을 비난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은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세요. 이 영상 보고 더 자주 안부 전화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으시다. 눈물이 나네요. 노년의 외로움이 이런 건가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명자는 댓글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신만 이런 외로움을 겪는 게 아니었구나.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댓글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머님, 혹시 이 댓글 보실까요? 저는 유튜브에서 시니어 분들 인터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연락주세요. 댓글 작성자는 김민수 PD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프로필을 클릭해보니 정말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같습니다.
시니어의 목소리라는 채널이고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 되네요. 명자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인터뷰라니. 자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끌려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겠다고 하니까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명자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댓글로 답을 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맞습니다. 영상 속 사람이요. 인터뷰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 PD에게서 답댓글이 달려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직접 통화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명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보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오후 2시쯤 정말로 김민수 PD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수입니다. 목소리가 젊고 예의 바른 느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명자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먼저 그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신지 궁금했어요. 김민수 PD는 명자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명자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실 저희 채널은 시니어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즘 세대 갈등이나 가족 문제가 많잖아요. 어머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민수 PD의 설명을 들으며 명자는 점점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명자가 겸손하게 묻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어머님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혼자 사시면서 자식들과 소통이 어려운 분들 말이에요. 김민수 PD는 명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 반응을 보셨나요? 어머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아요. 다들 어머님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명자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인터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하시듯이요.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저랑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민수 PD는 명자가 부담 갖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시간도 어머님 편하실 대로 맞춰드릴게요. 장소도 어머님 댁에서 해드릴 수 있어요. 명자는 한참 생각합니다. 정말로 해야 할까요?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김민수 PD의 기쁜 목소리를 듣고 명자도 조금씩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평소 마음에 담고 계셨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돼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명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 몇 주간의 절망적인 기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명자는 다시 그 영상의 댓글들을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읽게 되네요. 비난보다는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힘내세요, 어머님. 저희가 응원해요. 어머님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요. 노년의 외로움을 이해해요. 혼자가 아니세요. 명자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돕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지 깨닫게 되어요. 세상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다이어리를 꺼내서 오늘의 일을 적어봅니다. 오늘 김민수라는 분이 인터뷰 제안을 해주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밝아진 것 같다. 혹시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적인 기분으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터뷰 약속을 잡고 난 후 명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해요.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김민수 PD와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명자는 아침부터 집 청소를 하고 옷도 단정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도 하고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몇 주간 집에만 있으면서 많이 초라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음먹고 꾸미니 괜찮네요. 정확히 2시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어요.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가지고 온 스태프도 한 명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수입니다. 직접 보니 전화로 들었던 것처럼 정말 예의 바르고 친근한 느낌이에요. 아, 네. 들어오세요. 명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집이 아늑하고 좋으시네요. 김민수 PD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그냥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명자는 쑥스러워하며 차를 준비해 줍니다. 장비 세팅하는 시간 동안 김민수 PD는 명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드셨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기가 좀. 명자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어머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아세요? 김민수 PD는 태블릿을 꺼내서 댓글들을 보여줍니다. 이거 다 어머님께 힘내라고 쓴 댓글들이에요.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준비 끝났습니다. 스태프가 카메라 세팅을 마쳤다고 알려줍니다. 명자는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부담스러워요. 어머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랑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민수 PD가 명자를 안심시켜줍니다. 카메라 있는 거 잊으시고요.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김민수 PD가 워낙 자연스럽게 질문해서 점점 편해집니다. 어머님, 먼저 그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명자는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것, 지은이 갑자기 나타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돕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며느리분과의 관계는 예전부터 어려우셨나요? 이 질문에 명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지은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려웠다기보다는 서로 어색했어요. 제가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셨나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찾아가도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손주와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지은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고 바쁘니까요. 김민수 PD는 명자의 배려심 깊은 대답에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게 느껴져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명자의 외로움,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들까지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어머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며칠 전까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김민수 PD는 만족스러워합니다. 정말 좋은 인터뷰였어요, 어머님.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걸 올려도 될까요? 음영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님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김민수 PD가 떠나고 나서 명자는 묘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후련하면서도 걱정되고 기대되면서도 두려워요. 내일 영상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날 오후 김민수 PD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님, 영상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명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접속합니다. 영상 제목은 시어머니 머리채 잡힌 그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벌써 조회수가 5,000회를 넘어가고 있어요. 명자는 자신이 나온 영상을 보며 신기해합니다. 화면 속의 자신은 생각보다 당당해 보여요. 슬픈 이야기를 할 때도 품위를 잃지 않고 며느리를 감싸주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정말 품격 있으시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요. 며느리분도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생각난다. 전화드려야지. 어머님 목소리에 위로받았어요. 명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납니다. 좋은 댓글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이해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 되자 조회수는 2만 회를 넘어갑니다. 김민수 PD가 다시 전화해요. 어머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구독자들이 어머님 응원 댓글을 엄청 달고 있어요. 정말요? 명자는 믿기지 않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다니요. 다음 날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명자의 인터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품격 있는 시어머니,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채널에서 명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댓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며칠 후에 일어납니다. 지은이 전화를 건 거예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전의 차가운 톤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미안한 목소리입니다. 지은아. 명자도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그 영상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명자는 지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괜찮다, 지은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은은 계속 울먹입니다. 회사 사람들도 그 영상 보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지은아, 과거는 이제 그만하고.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다이어리에 씁니다. 오늘 지은이가 전화했다.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머리채 한 번 잡혔다고 끝난 게 아니었나 보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 창밖을 보니 달이 환하게 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자는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지은과의 화해 이후 명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구독자들이 명자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김민수 PD는 명자에게 정기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어머님의 일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요리하시는 모습이나 생활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김민수 PD의 제안에 명자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할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니. 어머님의 잡채 레시피 알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품격 있게 나이 들고 싶어요. 어머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더 듣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김민수 PD는 기뻐하며 어머님만의 채널을 만들어 보세요.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잡채 만들기였습니다. 명자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요리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잡채는 우리 재호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예요. 며느리도 좋아한다고 해서 자주 만들었는데 영상 속의 명자는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여요. 요리하면서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 인생 경험담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20만 회를 넘어갔고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편하네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이런 할머니가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요. 할머니 손주 되고 싶어요. 명자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신기해합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두 번째 영상은 명자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 산책하는 모습들이에요. 그 사이사이 명자의 인생 철학이나 경험담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걸 보거나 맛있는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명자의 말들이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댓글에는 할머니 말씀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할머니 영상 보고 위로받았어요. 같은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명자의 채널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게 된 거죠. 명자는 손에 든 실버 버튼을 보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명자는 영상에서 실버 버튼을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정말 꿈 같아요. 구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축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명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민준이와 함께요. 어머니. 민준이가 달려와서 명자를 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 구독했대요. 할머니가 유명해졌어요. 명자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이 핑 돕니다.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요. 할머니 영상 맨날 봤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튜브 스타라고. 지은도 명자 앞에 앉아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몰라봤어요. 어머니 영상들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명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멋진 분이셨는데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날부터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재호도 더 자주 찾아와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영상에 가끔 출연하기도 하면서 할머니와의 시간을 즐깁니다. 명자의 채널은 계속 성장했어요. 노년의 지혜, 인생 선배의 조언, 따뜻한 할머니의 위로 같은 콘텐츠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할머니, 요즘 취업이 안 되어서 우울해요. 할머니, 연애가 잘 안 되어서 고민이에요. 같은 댓글들에 명자는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아줍니다.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68배 이런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요. 6개월이 지나자 명자는 이미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동네를 다니면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요. 어머, 유튜브 스타시네요. 어머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같은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친구들도 명자를 자랑스러워해요. 명자야, 요즘 완전 연예인이네. 우리도 명자 덕분에 유명해졌다 하며 웃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카메라 앞에 앉아서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건 참 우연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머리채 한 번 잡혔다고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명자는 잠시 멈춘 후 미소를 지으며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어요. 68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명자는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힘있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젊은 분들까지 힘내세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화면에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할머니 말씀에 용기를 얻어요.
정말 멋지세요, 할머니.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명자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영상을 마치며 명자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일도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어요. 새로운 내일이 기대되는 저녁입니다. 핸드폰을 보니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어머니, 오늘 영상도 잘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일 민준이랑 함께 놀러 갈게요.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잡채도 만들어 놓을게. 다이어리를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에 씁니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 6개월째. 머리채 잡혔던 그날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나로 살고 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정명자로. 그리고 그게 참 행복하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